안녕하세요. 라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정보학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아날로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날로그 영상은 이 시각적으로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 공정들이 있습니다. 예,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CR, DR 장비도 있겠지만 이 아날로그 영상의 필름 영상과 다음 시간에 디지털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날로그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내년 2022년에는 국가고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에 관한 영상에 대한 자료들은 올해까지만 국가고시에 출제됩니다. 자, 먼저 증감기가 있죠. 이 엑선에서 방출된 엑선은 이 피사체에 투과하면서 산란되고 피사체에 흡수가 됩니다. 즉 감약이죠. 감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약 정도에 따라서 엑선 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세트 안에 이제 진감지가 있다면 이 진감지가 발광하게 되겠죠. 투과력이 큰, 강도가 큰 엑선을 맞게 되면 강하게 발광을 할 것이고, 적게 맞으면 적게 발광하겠죠. 이 발광 정도에 따라서 필름이 노광이 되죠. 그래서 얇은 부위를 투과해서는 강하게 발광시키고, 두꺼운 부위를 투과해서는 감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약하게 발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증감지는 엑슨 필름의 어떤 감광을 위한 증폭 역할을 합니다. 증폭제죠. 예, 그래서 증감이죠. 증감시킨다고 해서 증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증감지 사용에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감광, 적은 양의 엑선으로도 충분히 필름을 노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 조건을 감소시키고, 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빛봉량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 촬영 조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밝고 어둠의 차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대조도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죠. 증감지 사용에서 가장 큰 단점은 선회도 감소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나오죠. 예, 선회도를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증감지의 사용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증감지의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 조건이 감소되기 때문에 피폭을 줄일 수 있고요. 자, 이 단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많은 촬영 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단시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피사체의 움직임에 의한 불선회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자, 소초점 엑선관의 사용으로,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초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조사 조건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 장시간 촬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 불선회도를 다시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이 단시간 촬영 또는 이 장치의 부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치의 수명도 연장되고, 이 초초점이겠죠. 소용량의 엑선 촬영 장치로도 촬영이 가능하고 영상의 감도나 어떤 대조도가 증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그 단점이 있다 했죠. 증감지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선회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회도를 좋게 할 것인가, 이게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 형광체층의 두께를 얇게 한다. 왜냐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 차이 보면 이 발광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선회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얇게 할수록 어떤 선회도는 좀 향상됐어요. 그리고 형광 물질의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한 거죠. 이렇게 큰 것이 발광하는 거하고 작은 게 발광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예, 이 큰 것들이 발광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회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광 물질의 입자 크기를 작게도 하고, 아니면 이 필름에 있는 감도 조절해서 이 필름에 있는 것도 유제도 좀 작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 형광체층에 이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색소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 형광체층의 어떤 지지체나 하도층에 다시 반사되면 선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빛 반사를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착색을 하는 것도 했었고요. 아니면 이 진감지의 보호막을 얇게 해서 어떤 보호막에 간 굴절을 방지하는 역할도 했었죠. 예, 보호막이 진감지를 보호하게 하다 보니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보호막을 두껍게 하면 어떤 굴절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진감지 사용하면서 어떤 단점들이 있는 거는 또 뒷부분 나오기 때문에요. 나중에 감광학에서 살펴보고, 그래서 이게 진감지를 사용할 때 선회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됐었죠. 자, 진감지에 사용되는 형광체 등 물질은 주로 이 텅스텐, 칼슘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감도 진감지, 그 다음에는 바뀌었죠. 히토류 진감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진감지는 이 감도가 좋습니다. 텅스텐, 칼슘 진감지보다 뭐 거의 10배까지 좋기 때문에 촬영 조건도 많이 감소되겠죠. 하지만 이 선회도를 많이 중요시한다면 이 히토류계 진감지를 사용하다 보면 선회도는 더 떨어졌어요. 반대로 이 텅스텐 칼슘을 쓴다 하면 저감도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선회도는 많이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이 감도가 좋다는 것은 선회도가 저하된다는 거죠. 서로 이 반비례 관계, 즉 상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영상에서 보면 이게 카세트고요. 예. 이 안에 하얀 부분이 진감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다는 거죠, 진감지가. 그래서 또 전면 진감지, 후면 진감지, 또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부분도 간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필름이죠. 예. 이 필름은 주로 젤라틴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젤라틴 하면 우리 흔히 이제 젤리 생각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젤라틴은 이 필름 만드는 과정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뭐 보호층을 만들어서 유제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젤라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성분들이 영상을 좀 좋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 같죠? 이 불순물들이 마른 불순물이지만 우리 영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보호층에 영향을 받지만 실제 안에 유지층은 이 할로겐이나 은 같은 감광 재료, 즉 은재료죠, 은재료, 은. 예. 브로마운, 요오드아운, 염아운, 예, 이렇게 브롬, 염아 아니면 요오드아운이 돼 있죠. 그 외에 하도층이나 지지체, 뭐 이면 도포층 같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층이 있죠. 아니면 유제가 더 있는 유제층, 그다음에 하도층이 있고요. 필름이 이제 지지해줘야겠죠. 지지체, 상도층, 그다음에 백층도 있고 또 유제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층.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편면 유제, 여기는 양면 유제를 할 수 있겠죠. 유지층 양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직촬용, 여기는 관찰용 또는 만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지층을 이루고 있는 할로겐나온 감광물질은 액선이나 아니면 진간지 발광에서 까맣게 변합니다. 즉 흑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흑화가 이루어져야지 영상 보이겠죠. 많이 감광된 부위는 까맣게, 적게 감광된 부위는 약간 하얗게, 아예 감광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하얗게만 보여야지 대조도 차이, 즉 명암의 차이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액선이나 이 진감지의 발광에 의해서 이 감광된 할로겐나온 중에서 이 유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 젤라틴 속에 이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광핵이 생기는데 이 감광핵에 이 전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은 원자가 형성되는데 여러 개가 만들다 보니까 이 감광핵을 이번에는 현상핵이라 합니다. 즉 현상핵은 여러 개의 감광핵들이 모인 것을
현상핵이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인 현상핵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잠상을 만드는 거죠. 이 잠상은 현상핵들의 모임이고 현상핵은 감각핵의 모임들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잠상은 아직 눈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진 상이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사람의 눈으로, 즉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현상과 정착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더 어려워합니다. 예.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진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쉬우니까요. 자, 현상 어떻게 해요? 자, 이 잠상을 가시상으로 환원시킵니다. 어떻게? 알칼리성인 현상액을 처리해서. 예. 그래서 이 흑화은으로 만드는데 이 현상약에 있는 하자나가 현상핵에 진입해서 은입자가 성장하면서 흑화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현상핵에 의한 환원작입니다. 환원. 이 과정을 은염 사진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상에서는 모든 할로게나 은입자가 흑화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X선이나 형광작용에 의해 감강된 할로게나은 입자들만 흑화은으로 환원되고 감강되지 않은 할로게나은은 그대로 남아있어 명실로 나올 경우 모두 흑화은으로 환원될 수 있기에 환원이 안 된 할로게나은은 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예. 자, 쉽게 설명하면 X선이나 이 증감지의 발광에 의해서 노광된 이 할로게나은은 잠상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현상 작용에 의해서, 즉 현상은 알칼성입니다. 알칼리 작용에 의해서 환원됩니다. 흑화은으로 까맣게. 그러면 미노광된 할로게나은은 흑화은으로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현상만 하고 다시 빛을 쬐게 되면 이 미노광되어 있던 할로게나은도 마찬가지 흑화은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정착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필요한 영상은 흑화은으로 변화됐고 필요하지 않는 노광되지 않은 은입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착 과정에서 미노광된 할로게나은을 싹 벗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흑화은으로 된 은입자들만 남아 있어서 영상이 만들어진 거고 미노광된 은입자가 제거된 부분은 투명하게, 즉 하얗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착은 이 환원되지 않은 할로게나은을 녹여냅니다. 자, 정착은 녹여내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현상에서는 환원시키기 때문에 알칼리성입니다. 그 정착액에 있는 역할은 흑화은으로 되지 않은 미감강된 또는 미노광된 할로게나은을 용해, 즉 녹여내는 거죠. 정착액의 산성작용으로 녹여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정착 과정에서는 미노광된 할로게나은을 제거도 하지만 이미 현상작용에서 흑화은으로 된 할로게나은을 필름에 고정시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세하겠죠. 왜냐하면 정착액도 깨끗이 제거내야지 이 필름의 보관이 오래 가겠죠. 아니면 황화은이 발생해서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정착이 끝난 다음에 필름은 다시 충분한 수세와 건조를 통해서 영상을 보존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감광되지 않는 필름을, 즉 노광되지 않는 필름을 현상을 거치면 또는 정착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노광되지 않은 필름을
현상했을 때는 이미 노광되지 않기 때문에 흑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화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착 단계를 거치면 전부 다 싹 제거하겠죠. 자, 반대로 이 노광된 필름을, 강광된 필름이죠. 노광된 필름을 현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정착을 들어가요. 바로 정착으로. 어찌 되죠? 흑화은으로 변환시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흑화은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상 작용에서는 노광된 할로겐원을 흑화원으로 환원시킨다. 그래서 현상 작용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흑화원으로 환원된 할로겐원은 없다는 거죠. 예,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간혹 시험 출제되면 이 부분이 헷갈려서 헷갈립니다. 흑화원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흑화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거쳐야겠죠. 예. 왜냐하면 현상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잠상만 형성되어 있을 뿐 흑화원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착을 거치면 다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에서 흑화원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수세에서는 이 정착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유리 속의 정착제를 깨끗이 세척해 내야겠죠. 그래서 이 금속은이 생겨서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어떤 방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세 과정이 끝난 필름 망면은 연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젤라틴이 주성분 때문에 이 보호층도 팽륜 탱탱하게 늘어나 있죠. 그래서 쉽게 손상갈 수 있고 먼지가 붙을 수도 있고 이물질 아니면 잘 긁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건조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 아날로그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상, 정착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광에서는 어떤 현상액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정착액을 사용할 것이냐, 중간 수세는 어떤 약품을 추가해서 중간 수세할 것이냐, 예, 또 이렇게 약간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현상에서는 어떤 작용을, 정착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구나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